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부모님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을 때 누가 간병을 할까?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 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대표 이민수입니다. 첫 번째, 실제 설계한 비교를 통해서 보험료를 바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이 왜 필요한지, 보험의 종류나 그 다음에 가입 시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아래 클릭을 해보시면요, 영상 채팅별로 제가 타임랩스를 찍어놨거든요. 필요하신 내용 바로 보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보험료일 것 같아서요. 지금 보여드린 설계안은 50세 남성이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요,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조건입니다. 기본형은 내가 간병인을 사용한 하루마다 15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요양병원도 또 추가 특약이 있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까지 추가 특약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보험료는 22,954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10년 고지형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10년 이내에 내가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14,301원까지도 저렴해 질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인기가 있는 체증형 플랜으로 바로 가볼게요. 20년 후에 보장금액 아까 15만 원이었죠. 20년 뒤에 30만 원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자, 보험료는 6만 1,000원이고요. 10년 고지형은 48,831원이에요. 금액이 생각보다 저렴이시죠. 체증형 플랜을 보시면 20년 뒤에는 보장 금액이 하루에 30만 원씩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입원을 해서 30일간 입원을 한다 치면은 30일 곱하기 30만 원 해서 90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루 사용일당 20만 원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20만 원으로 가입 후 20년 뒤엔 2배의 40만 원을 받는 플랜도 있지만요, 없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15만 원 체증형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간병비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셨다면 체증형을 선택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10년 고지형, 이런 부분들도 놓쳐선 안 됩니다. 약을 처방받고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10년 플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병인 보험이 왜 필요한가를 바로 알아볼게요. 사실 우리가 갑자기 아프게 됐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가족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24시간 정도를 함께 있기는 조금 어렵죠. 제가 간병인협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간병 비용이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실무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비용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30일 정도 간병인을 고용했다면요, 한 달 정도죠, 최소 3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요. 거기다가 사실 간병비만 나가나요? 입원비에 병원비에 현실적인 부담이 크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병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병인 보험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병인 지원보험,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입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상품이에요. 이 장점이라면 굳이 내가 직접 간병인을 알아볼 필요가 없죠. 알아서 보내주니까. 근데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간병인을 교체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갱신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노후에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갱신형이라는 게 우리가 한 20년 납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도 또 보장받고 싶으면 보험료 갱신이 된 그 금액을 계속해서 납부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간병인 사용 일당은요, 입원 시 하루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예요. 이 특징을 보면 간병인을 고용하든 가족이 직접 돌보든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체증형도 가능해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보장 금액은 올라가고 보험료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건 충족 시 가족 간병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도와드린 분들 중 대부분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을 선택하셨습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세 가지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비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하고, 두 번째, 가족 간병 가능하고, 세 번째는 내 몸 상태에 맞는 플랜 선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젊었을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죠. 그래서 20년 납입, 100세 만기, 90세 만기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갱신형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신다 보면은 각 정해져 있는 갱신 주기가 있죠. 10년 갱신이면 10년마다, 20년 갱신은 20년마다. 이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변동이 되는데, 이 변동되는 금액은요, 어느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작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7, 80대가 되었을 때도 계속 납부하셔야 됩니다. 납부가 안 되고 해지된다, 치료된다, 보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가입만 하고 중요한 시기 때에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렴할 때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가족 간병 가능하다는 내용은요, 입원 일수가 짧거나 우리 아이들이 입원해서 부모님이 돌봐주거나 가족이 돌봐주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일당을 받을 수도 있는 플랜이에요. 핵심은 가족 간병을 인정해주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가족 간병을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를 선택했다면 정작 보험금 청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분들은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 몸 상태에 맞는 플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할 때 병원 이력, 이 내용을 고지하고 심사를 받죠. 하지만 누구나 동일한 병원 이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은 병원을 자주 갔을 수도 있고요. B라는 사람은 입원을 한 달 이상 했을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은 난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 갈 일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A라는 분은 내가 고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증, 당뇨약 세 가지를 다 먹고 있다 했을 때 C라는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와 기준점으로 설계를 해서 가입이 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병원 이력이 있는 분들, 약을 많이 처방받는 분들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내 입원 수술 플랜 외에도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입원 수술 혹은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 만성 질환으로 약 처방받는 게 있다 해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플랜이 유리한지, 어떠한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고객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상품을 추천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1대1 비교받고 싶다면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세요. 혹은 상단에도 제 전화번호 있고요. 팩트체크 전문가팀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비교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수 대표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영상 보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